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은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죠? 코스피가 1%, 0.97%니까 1% 떨어졌고요. 31포인트. 코스닥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양봉이었지만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재료는 많았습니다. 뭐 미국 쪽에 승인을 받은 그 핵 연료 재활용 기술, 그 뭐 한 40년 동안 쌓아놨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하고 폐기시키지 못한 그 핵물질들을 계속 쌓아놓는데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이면서 그런 기술, 재활용, 핵 관련된 재활용,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조금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와준 하루였고요.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안 좋았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 먹고 좀 민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떨어진 하루고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뭐 조금조그만한 이슈들로 뭐 한국판 게임스탑이라는 HLB 같은 경우에 리보세라닙 효과 관련해서 곧 발표할 거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조금 오늘도 뭐 시가총액 2위까지 갔다는 뭐 장중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천천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트렌드 랭킹에선 삼성전자도 1% 가까이, 일진 하이솔루스는 오늘도 조금 강했는데 뭐 장중 흐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종목이 아니어서. 보시는 것처럼 HLB는 64,000원까지 찍어준 모습, 뭐 NC소프트, 카카오뱅크, HMM, LG화학, 두산중공업,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약세였고요. HMM이 4%, 카카오뱅크가 7%, 카카오뱅크가 우정사업본부인가요? 우정사업본부가 블록딜을 하면서 몇천억이 아니라 조원대 이득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쨌든 매물대가 터져 나오면서 그 소식으로 카카오뱅크가 조정을 받은 부분이고, 맨 마지막엔 뭐 바이오니아가 계속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뭐 오전장에는 강보합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에 코스피는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 0.1% 정도 양봉으로만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뭐 투자자들이 경기 회복세를 가늠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는 머니투데이 리포트도 있고요. 밤사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혼조세, 다우지수는 떨어지고 그래도 나스닥은 양봉이고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에 뭐 별다른 영향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의 장난질로 수급이 꼬이면서 코스피가 충격을 조금 받은 모습이고요. 그 외에 별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랬고 밤사이 다우지수, 뭐 나스닥 지수 흐름, 선물도 뭐 그렇게 빠지는 분위기는 아닌데 코스피를 중심으로 조금 장이 오늘 안 좋았습니다. 유럽 지수도 곧 시작할 거고요. 상해 종합 지수는 상승, 홍콩 지수는 약보합,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 정도 상승, 대만 가권 지수는 우리나라랑 같이 1% 정도 밀렸습니다. 뭐 굳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와 대만 반도체 영향을 받는 더더구나 또 오늘도 삼성도 하이닉스도 떨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억지스러운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력들이 장난질,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한테 돈 벌어주기 싫다는 거죠. 계속 중간중간에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오를만 하면은 패대기 치고 오를만 하면은 패대기 치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환율은 다시 1160원대로 살짝 올라왔고요.
뭐 오페크 쪽에서 계속해서 뭐 증산은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양시장 한번 알아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까지 떨어졌고요. 카카오는 뭐 살짝,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기아차 다 떨어졌습니다. 포스코 정도가 양봉이고요. 양봉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LG전자 다시 14만원이 깨졌고요. 자, 조금 안타까운 그런 파란불만 보여지는 시장이었고요. 뭐 셀트리온도 떨어진 시장, 셀트리온 형제들도 떨어졌고요. 뭐 에코프로비엠도 조금 낙폭이 있네요. HLB만 뭐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면서 장중이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볼까요? 좀 강하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장중 고점이 65,600원인데 64,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 퍼포먼스 그대로 강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제가 이 종목이 갑자기 올랐다고 스탠스를 바꿔서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깔 겁니다. 단독 영상으로 HLB가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HLB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HLB 주주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뭐 신풍도 깠고 박셀바이오도 깠고 셀리버리도 깠습니다. 까는 주식 깝니다. 현대바이오도 깠는데 현대바이오는 그래도 잘 버티더라고요. 자, 뭐 HLB가 에코프로비엠을 누르고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랐다는 기사가 매일 먼저 제일 위로 보이고요. 뭐 바이오니아 HLB 거래가 활발하다. HLB 중국 임상 결과 세계 폐암 학회에 발표할 거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발표할 거래요. 그럼 이건 뭐 찌라시도 아니고 찌라시가 아닌 것도 아니고 나 이럴 거 예정인데 이걸로 올랐어요. 한마디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걸로 올랐어요. 중국에서 뭐 병용 임상, 그것도 단독 임상도 아니고요. 병용 임상 결과 2건에 대해서 뭐 9월 9일? 뭐 여기는 뭐 8일에서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표를 한대요. 발표를 한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효가 나왔는지. 만약에 정말 어마무시한 미국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효가 나왔다면은 주가 흐름이 이렇지 않겠죠. 벌써부터 뭐 외국인 어마어마 폭풍 매수에 연상을 가고 있겠죠.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따 영상에서 따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뭐 유진투자증권 어플인데 제가 이제 거래를 신한알파 어플에서 하지만 여기에 설정해 놓은 부분이 많아서 그냥 익숙해서 영상 찍을 땐 여기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도 많이 거래했고요. 자주 거래하는 코덱스 코드닥 150 레버리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죠. 기준가가 16,530원 16,530원인데 시가가 16,425원에 시작했고요. 종가는 16,400원, 장중에는 16,555원까지 오르는 모습도 보였지만 낙폭은 많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 16,335원까지 터치하고 등락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양봉인데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뭐 HLB를 제외하고 대다수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죽을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레버리지 지수가 지금 0.79% 거의 뭐 0.8% 1%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요걸 나와서 보시면은 자, 추적하는 지수가 이렇게 보여지고 자, 괴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 가치. 이 종목의 순수 가치가 16,623원인데 괴류율
이 가격, 지금 이 종목의 가격은 16,400원밖에 안 합니다. 오히려 1% 정도 안 되게는 뭐 신라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운사이징이 있다 하더라도 괴리율이 너무 높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4% 괴리율. 이거 일부러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은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욕먹을 일이죠. 어쨌든 저는 뭐 이 종목 쏠쏠하게 잘 거래하고 있고요. 요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기회가 된다면은 한 주말쯤에 제가 어떻게 거래했는지 아니면 후속 영상으로 어떻게 거래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도 뭐 저는 잘 거래했습니다. 뭐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죠. 자, 뭐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고 딱 박스권이에요. 보시다시피 딱 박스권에서 움직이잖아요. 한 16,400원에서 시초가 형성돼서 뭐 살짝 뜨다가 한 16,35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힘차게 16,555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러다가 결국은 16,460원 정도의 동시효과로 들어갔는데 장마감 동시효과로 16,460원에 들어갔는데 3시 30분에 종가가 60원이 더 떨어져서 16,400원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마무리를 보시면 이렇게 훅 떨어져 버리죠. 마지막 5분봉이 16,460원에 꼬리가 딱 찍혀 있는데 자 마지막 종가는 16,400원이다. 뭔가 장난질 치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제가 장난질에 당했냐? 당연히 저는 박장군 같은 그런 초보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당했겠죠. 증명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뭐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자 시장이 이렇게 안 좋더라도 코스피도 안 좋았고요. 뭐 코스닥도 뭐 코스닥 지수 자체는 양봉이지만 종목별로는 뭐 HLB를 비롯해서 뭐 바이온이나 바이오이아나 특정한 몇몇 종목 빼면은 뭐 좀 안 좋은 흐름이었죠. 뭐 프레스티 바이오파마도 오늘 긍정적이었고요. 그 외 종목들은 조금 부침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이런 날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크래프톤도 50만원 위로 올라왔다가 아쉽게도 하루 만에 50만원대를 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전반적으로 게임주는 다 존망이네요. 자, 삼부토건도 한 이틀 정도 퍼포먼스가 잘 나와주던 그 흐름이 깨지면서 오늘은 음봉 마감 3,110원대로 마감이 됐고요. 제가 어제 첫 영상을 찍고 두 번째 영상을 한 6시 정도에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9시에 두 번째 영상을 올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 제가 예고했던 대로 요 삼부토건이나 뭐 범양건영, 뭐 계룡건설 이런 식으로 중소형 건설사 테마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었는데 도저히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갖고 포기했고요. 영상은 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영상을 못 찍어드려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분이 찝찝하네요. 자, IA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200원 복귀를 했는데 아쉽게도 지켜주지 못하고 1225원 찍고 1160원으로 떨어진 모습 안타깝고요. 자, 뭐 IA가 1200원에 복귀한다면은 IA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모멘텀이나 화제거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뭐 기존에 다 말씀드렸던 재료, 다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도 못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잠깐 동안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퍼포먼스가 계속 안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기간 조정 거치고
반드시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아주 IB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뭐 한 5,000원대 중후반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6,000원, 7,000원대로 못 달려주고 있는데, 뭐 실적 이슈가 터지든 뭐 연말 가까이 되든 아니면은 이 종목이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증명돼 가지고 다시 한번 뭐 벤처 투자, 뭐 창업 투자사들 이 테마가 불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같이 이슈를 모아서 수급이 붙고 뭐 6,000원, 6,500원, 7,000원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항상 추천도 아니고 리딩도 아니고 제 말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반드시 거래하셔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 자,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정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자금도 많은데 우리는 자금도 적고 경험도 일천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름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팁이나 뭐 노하우,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영상이지 절대 종목 추천이나 리딩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종목 말씀드리다 갑자기 이제 투자 원칙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우리보다는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뭐 뉴스나 뭐 경제 방송이나 전문가들, 소위 전문가들 뭐 애널리스트가 됐든 뭐 펀드 매니저가 됐든 이런 증권사 직원들 말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이 정말 우리 편일까? 그들이 우리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이든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든 다 자기들 돈 벌려고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들한테 소스나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렇다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같이 주식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시장에서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실력, 내 판단, 내 대응력에만 있는 거지, 누구한테 기대서 누구 말을 믿고 이렇게 투자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 외국인이나 기관의 이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장기 보유입니까? 단타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멀티 포지션이에요. 멀티. 수익이 나면 파는 거고요. 싸게 보이면 사는 거고요. 이것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든 흥하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민연금이 됐든 뭐 어떤 사모펀드가 됐든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관, 어떤 투자사, 어떤 외국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력들도 그냥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거지, 뭐 긍정적인 건전한 이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생각 1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은 돈만 벌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 이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장기 투자해야 된다. 주식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포트폴리오를 짜라. 주식은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들을 길들이려고 하죠. 개인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기들, 세력들, 외국인들, 기관들, 자기들이 돈 벌어야 되거든. 우리들은 세력들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세력들의 포지션은 장기일 수도 있고 단기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돈만 벌 수 있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고, 돈만 벌 수 있으면 아무리 낮은 가격에 공포에라도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들은 걔네들처럼
분석이 뛰어나고 정보가 많고 자금이 많냐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얘네들 말을 듣고 전문가들 말을 듣고 투자를 하시나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짜주는 판에 같이 들어가서 얘네들한테 휘둘리지 말고요. 얘네들이 왜 개인들한테 장기 투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베이스를 개인들이 깔아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돈 벌 때, 매도를 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을 움직일 때 먹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총알바지가 필요한 거죠. 개인들이 없으면은, 개인들이 없다고 치면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글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인 이 거래판인데 개인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진짜 프로페셔널들끼리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호구들이 있네. 이 세력들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들은 이 세력들한테 호구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급등주라고 뿌리는 종목들, 그게 급등주면 뿌리겠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말지. 절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개인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회사에 소속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증권사 직원이 자기 회사 돈 벌어주기 위해서, 자기 회사한테 월급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한테 돈 받으려고, 우리 돈 벌어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자, 그들한테는 우리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 그냥 항상 존재하는 호구 세력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호구의 상수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변동하는, 우리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사고 팔았고 포지션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치고 받고 얼마든지 버라이어티하게 멀티플레이어로 먹고 또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누구도 믿지 마라. 자, 무조건 수익이 났을 때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수익 확정, 팔고 봐라. 더 오른다?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 자, 수익이 났어요. 좀 싸게 사서 조금 가격대가 올라서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아. 왜 안 파나요? 팔아야죠. 반대의 경우, 주식을 샀는데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HLB가 됐든 프레시 바이오파마가 됐든 HK 이노엔이 됐든 종목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어. 팝니까? 역시 안 팔아. 도대체 뭔 생각이신지를 모르겠어요. 자, 수익이 났으면 파는 게 맞는 거고요. 손실이 났으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파는 게 맞습니다. 주식을 사기만 하고 안 판다. 누가 그랬다고 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워런 버핏이 주식은 쉽게 파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회자되는 사람들이 회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수익이 났으면 파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아니라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기업의 가치, 10,000원짜리 기업을 7,000원, 6,000원에 사서 10,000원이 될 때까지 완벽한 플랜에 따라 기다렸다가 장기 투자를 했다가 파는 거고요. 그게 아닌 우리들은 그렇게 완벽한 플랜을 짤 수도 없고 그렇게 완벽한 분석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퍼포먼스가 나올 때마다 먹고 또 먹고 빠르게 치고 빠지고를 잘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세롬이고요. 좀 사설이 조금 길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전문가들이 개인들한테 왜 장기 투자를 권하는지, 그들이 어떤 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난감이 되지 마시고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일진 하이솔루스는 어제 따상을 갖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음봉인데 시가가 6%니까요. 고점 9%.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이 일진 하이솔루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고점 마무리가 됐다면 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갭이 6%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 6% 갭에서 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점만 딱 먹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욕심을 부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이 6%가 뜨고 고점이 10% 가까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2.8%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그냥 들고 있을 것인가? 물론 내일 모레 연속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가 됐든 9%가 됐든 그 자리에서 일단 입절을 하셨다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상한가가 가기 전에 얼마든지 이 가격보다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싸게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기회에서 팔지 않는다는 거는 꺾이는데 안 판다는 거. 자, 굳이 제가 안 꺾였는데 팔라고 하지 않잖아요. 고점에서 꺾이면 팔라고 그러잖아요. 고점에서 꺾이면 팔고 다시 사면 되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상한가 갈 것 같으면은 저점에서 다시 사세요. 그게 어려우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타이밍, 타점을 잘 파악하고 들락날락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개미 투자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제가 보는 종목이 아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SD바이오 센서도 어느덧 4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뭐 공모가 초기에 들어가셔서 뭐 퍼포먼스 하다가 입절 못 하시고 6만원, 5만원 이렇게 떨어져 버린 분들은 안타깝죠. 속상한 거죠. 정말 속상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도 주가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팔 수 있는 타점은 안 오고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속은 상하고 중간중간 살짝 반등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시원치는 않고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SD 바이오 센서의 모멘텀이나 그렇게 상장하면서 모든 걸 연끌해가지고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의 가치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 4만원대 중반의 가치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제가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자리라고 했는데 그 3만원 32,000원이 살짝 깨진 31,000원 31,900원 31,800원 요 정도 자리에서 후다닥 날랐습니다. 37,500원까지 날랐고요. 뭐 100원 빠진 37,400원 마무리니까 내일 하루 더 볼 수 있는 거죠. 고점에서 안 꺾었으니 거래량이 1000% 10배가 뛰었습니다. 뭔가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거래하는 종목이 아니어서 제가 뭐 장중에 이 종목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영상을 찍고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 뉴스가 있다면 한번 언급해 볼게요.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상승세 뭐 특별하게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뉴스가 없는데 떴다. 그럼 토론 게시판을 한번 가볼까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 만약에 뭐 한번 풀어드릴 만한 이슈가 있다면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한번 토론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뭐 고점 마무리되었고 거래량도 많이 뛰었고 퍼포먼스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시판 글이 많은 부분이고요. 별다르게 뭐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뭐 중형주 편입은 뭐 나와 있던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별다르게 찌라시도 뭐 딱 이거다라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뭐 개별 이슈로 올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퍼포먼스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맞아요.
지금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건 말도 안 되고 어차피 경험상 뭐 4만 원 가까이 또는 4만 원 위에서는 항상 쳐맞아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아싸리 4만 원대를 훅 날아가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뭐 접근해 볼 만 하더라도 뭐 저는 뭐 이 시점에 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잘 즐기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고점 마무리니까 오버나잇 하셔서 내일까지는 볼만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어떤 경우라도 저 같으면은 반드시 익절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계속 제가 팔로잉 해왔던 주식이 이렇게 퍼포먼스가 높게 나오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HK 이노엔 좀 상승이 나와주네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요. 오늘 68,500원 찍었네요. 이거 68,500원 평단이라고 하셨던 분 오늘 탈출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막상 또 68,000원이 오면은 안 팔죠. 그분이 이 주식을 68,000원이 평단이라고 했는데 과연 본전 정도에서 정리를 하셨을지는 물음표입니다. 이 종목이 정말 그렇게 좋다고 하면은 자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무조건 68,000원에는 정리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다시 저점 보면 되죠. 지금 이런 자리 65,000원짜리 아니면 더 낮은 자리. 근데 그렇게 투자를 안 하시고 떨어져도 안 팔고 올라도 안 팔아요. 이 사이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박스권 파도에 저점이 와도 안 팔고 고점이 와도 안 파는 도대체 이걸 누가 가르쳐준 매매 기법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도 뭐 이래도 안 팔고 저래도 안 팔고 한마디로 이거죠.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돼도 돈을 안 찾으러 가고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지. 이연시키는 거. 그냥 다음 주 복권, 다음 주 복권, 다음 주 복권. 도대체 얼마에 당첨되셔야지 팔지, 얼마에 당첨되셔야지 그 복권을 돈으로 바꾸러 가실지 뭐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HK 이노엔도 오늘 퍼포먼스가 나와준 자, 시장은 뭐 지지부진했지만 개별 이슈로 달려주는 종목들은 좀 쏠쏠하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SD 바이오센스처럼 시젠도 약세입니다, 오늘. 자, 이 종목도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치스덴 미디어 그 14,000원대 중반대에서 충분히 저가권에서 지금 기간 조정이니까 여기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는 날 빠르게 타시면은 충분하게 뭐 4%, 5% 먹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게 오늘이었던 부분이고요. 뭐 거래량도 뭐 평소보다 많이 붙었고 자 충분하게 뭐 저가는 14,600원, 고가는 15,550원. 한 뭐 폭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가 14,800원 수준에서 지금 종가 15,400원 이렇게만 입절을 할 수만 있다 하더라도 한 4%, 3%, 4% 정도 짧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10%, 15%, 20%만 수익이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가볍게 거래할 수 있는 날이었고요. 이 종목도 오늘 고점 마무리죠. 자, 15,550원이 고가인데 15,400원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하루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신건설도 뭐 꾸물 하면서 계속 4만원대 중반 위에서 놀고 있고요. 뭐 이 종목도 굳이 따지면은 중소건설사죠. 근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재명 테마로 엮인 부분이라서 뭐 9월 대전총정권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은 뭐 5만원 근처 그 이상이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주식은 예상보다는 대응이라고 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어제 그저께 살짝 조정받은 그 자리에서 빠르게 따라가 보실 수만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퍼포먼스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고요. 대덕전자 자리 잘 지켜주고 있죠. 돌파했던 그 가격대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매물대 소화해 가면서 오늘도 18,700원 지켜주면서 마무리되었고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퍼포먼스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뚫기 힘들었던 이 가격대죠. 17,000 중후반대, 여러 번 실패했던 이 17,000 후반대를 한 방에 확 뚫어버리면서 19,750원까지 터치하고 윗골이 조정받고 기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확 죽어있는 상태에서 자, 이 눌림목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받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기사가 하나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애널리스트의 분석 의견이라고 하고요. 대덕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해서 새로운 도약, 이익 모멘텀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 매수, 바이 의견 유지하면서 이렇게 기업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상회하면서 실적이 발표됐고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모멘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고 모바일 및 전장 부품 효율화 개선 등으로 투자 의견 계속 바이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덕전자였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좋은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좀 애매한 자리인데 그래도 잘 자리는 지키면서 지난번처럼 박스권 하단 3만원, 37,000원, 38,000원 이런 자리로 안 떨어지고 4만원 유에서 놀고 있고요. 이러다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슈가 다시 붙으면은 언제든지 또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또 두산퓨얼셀은 어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오늘은 그냥 놀았네요.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아니고 알테오제는 다시 또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은 부분인가요? 알테오제는 2% 정도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른 자리도 아닌데 지지부진한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고요. 바이넥스도 갈 듯 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 셀리드도 조금 빠졌네요. 한 4% 정도 빠진 자리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충격적으로 또 떨어지는 자리. 안타깝네요. 진원생명과학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네페스는 저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종목 순환매 나올 때 같이 훅 날아갈 수 있는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으로 알고 있고요.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자리인데 그냥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퍼포먼스가 나오는 날 수급, 타점, 여러 가지 이슈 확인하시고 잘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살짝 조정, 대우건설 어제 살짝 조정, 오늘 다시 또 양봉 7,370원 7,000원대 중반대에서 잘 퍼포먼스 이어가고 있고요. 21선도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좋은 퍼포먼스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9,000원, 만원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 하지만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대우건설 수주공시, 충주 기업도시, 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성남 신흥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계속 빵빵 터지죠. 대우건설.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삼부토건이나 동신건설 여러 가지 다른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기업과는 네임 밸류가 다른 역사와 전통 대우건설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종목이 있나요? 다 한 번씩은 언급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다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 브리핑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매매 기법이나 투자 원칙, 주식시장에서 갖춰야 될 마인드, 이런 부분 쪽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그냥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결코 이 종목이 제가 책임지는 그런 뭐 추천 리딩 종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 마무리 짓고요. 후속해서 제가 예고해드렸던 영상 계속해서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주식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버 청세롬이었고요. 자, 이런 깨알 팁, 깨알 정보든 모두 다 내게 맡겨라.